혹시 매년 수만 달러의 세금을요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한 절세 통장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은 미국에서 경제활동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은퇴연금 플랜 한 번에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2025년 기준으로요 미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은퇴연금 플랜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IRA다, 401k다. 하지만 내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르면 좋은지 가끔 막막할 때가 많다는 의견 듣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연말에 세금 폭탄 피하고 또 현명하게 은퇴자산 키우는 어떤 전략을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특별한 행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는 10월 18일 토요일입니다. LA에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 신간 미국 자산관리 성공 전략의 핵심 내용을 다루면서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는 전세 전략,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바람직한 은퇴 준비까지 미국 자산관리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라이브 Q&A, 그리고 소규모 네트워킹, 그리고 사인본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요 500달러 상당의 1대1 상담 기회도 드립니다. 미국에서 성공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10월 3일까지 얼리버드 특별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자, 첫 번째요. 은퇴연금 왜 꼭 해야 하냐라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은퇴연금 플랜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상 필수입니다. 우리가 절세 얘기하고요. 저도 다른 영상 또는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절세가 추상적이지만 이 첫 번째 단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은퇴연금 플랜이다라는 거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이죠. 사회보장제도만 믿기에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또는 어떤 기업 단위의 자발적인 은퇴 준비를 장려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장려하느냐? 과세 혜택을 준다. 어떤 방식으로 과세 혜택을 주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트래디셔널 방식입니다. 올해 번 돈의 일부를요, 은퇴 계좌로 옮기면 그 금액만큼, 옮긴 금액만큼 과세 소득을 줄여주는 거죠. 당장 내야 할 세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일단 공제받고, 그리고 잘할 때도 텍스가 이연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로트 방식입니다. 지금은 공제가 없지만요. 한번 들어간 돈이 잘하면 은퇴할 때 또는 잘할 때도 텍스 프리, 그리고 은퇴 후에 인출할 때에도 이 원금, 수익 모든 금액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는 비과세로 가져간다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요 트래디셔널 IRA와 로트 IRA, 이게 가장 먼저 챙길 계좌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죠. 2025년 기준으로 연간 7,000불까지 넣을 수 있고요 50세가 넘는 분들은 8,000불까지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한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이겠죠. 더 저축하고 더 옮겨서 투자하고 싶은데 이러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한도가 뭐 7,000불, 8,000불이니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보다 더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느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맞춤 전략이다라고 할 텐데요. 이건 뭐 직원 수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사장님 또는 뭐 사업주, 비즈니스 오너들일 텐데요. 어떤 본인의 비즈니스를 활용해서 이러한 은퇴 계좌, 텍스 프리퍼드 되는 텍스 퀄리파이드 텍스 베네핏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은퇴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개개인들보다 훨씬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은퇴 계좌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 어떤 걸 선택할까라는 면에 있어서는 대체로 직원 수를 기준으로 잡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직원이 없는 경우입니다. 1인 기업이죠. 또는 부부만 같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솔로 401k를 들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주에게 가장 강력한 플랜이다라고 할 텐데요. 25년 기준으로 사업체에서요. 근로자, 본인이 이제 직원인 거죠. 그러니 근로자로서 부여받는 그런 몫이 있고요. 또 고용주로서 또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몫이 있는데요. 이걸 합치면 최대 7만 불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개인 IRA가 뭐 7,000불, 8,000불이었으니까 10배가 넘는 거니까요. 꽤 큰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50세 이상은 이 7만 불보다도 더 높은 금액 캐치업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큰 장점은 로트 옵션을 고를 수 있다라는 점도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직원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한계 내지는 조건이 있으니까요.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직원이 있는 경우겠죠. 직원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가 솔로 401k 직원이 없을 경우고, 직원이 소수인 어떤 스몰 비즈니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SEP IRA 또는 Simple IRA입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비교하는데요. SEP IRA는요, 운영이 단순하고 또 한도가 꽤 높습니다. 대신에 이 사장님이 불입하는, 본인을 위해 불입하는 그 비율만큼 직원에게도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죠. 결국 그 말은 인원이 늘수록 이 엘리저블 펄슨이죠. 그 회사의 직원, 자격을 갖춘,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 직원이 늘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엘리저블 인플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격 조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자격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오랫동안 근무한 그런 직원들이 될 테니까 그들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보상 체계로서 생각한다면 이게 뭐 부담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Simple IRA는요, 말 그대로 Simple IRA 또는 Simple 401k라고 부르는데요. 401k의 간소화 버전입니다. 운영비가 낮고요. 그리고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그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직원 급여의 최대 3%까지만 매칭하면 됩니다. 고용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많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이니까, 그리고 또 운영비가요, 일반 401k보다 낮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가 많아요. 또는 뭐 직원 수가 적더라도 모든 고용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가 있느냐? 크게 401k와 그 밖에 어떤 고급 전략이라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401k, 표준, 기본 또는 regular 401k일 텐데요. 직원이 많고 또 체계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싶다면 이러한 401k가 표준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스스로 넣을 수 있는 한도가요, 25년 기준 23,500불입니다. 또 50세 이상이면 캐치업으로 더 넣을 수도 있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 매칭을 할지 말지까지도 유연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얘기하는 것이 Defined Benefit일 텐데요. 더 높은 소득 그리고 더 큰 절세가 오너를 위해, 사업주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이 개인과 어떤 개인의 나이와 보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거든요. Defined Benefit이라는 것이. 연간 불이익이요, 뭐 많아질 경우에는 수십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준이 이에 비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Defined Benefit이라는 것과 또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것, 우리가 펜션이라고 부르고 또 이거는 Retirement Plan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합쳐서 더 이 불입금을 늘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Defined Benefit 플러스 401k 플러스 Profit Sharing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사업주 본인에게 할당할 수 있는 그런 컨트리뷰션 금액이 뭐 수십만 불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할 대상이라면, 즉 이 소득이 높고 컨시스턴하고 이에 대해 절세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 단계를 고려할 수 있겠다입니다. 대신 이러한 어떤 콤보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복잡하고요. 또 유지 비용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뭐 전문가와 함께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부담도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간단하게나마 우리 이 은퇴 플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기업주, 사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인데요. 은퇴 플랜에 정답 한 가지는 없습니다. 소득 수준이라던가 직원 유무, 또 직원의 다수 또는 소득 수준, 또 직원의 유무, 또 직원 수가 많냐 적으냐에 따라, 그리고 또 로아트를 선호하느냐 아니냐, 또는 뭐 관리 난이도, 관리 비용, 뭐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서 고려해서요, 종합적으로 나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뭐 직장인들이라면요, 회사에서 제공되는 401k가 있을 때 이걸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고요. 또 사업주들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사업주들에게 가능한 옵션을 활용해서요, 절세 그리고 은퇴 준비를 동시에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절세를 위해서 시작점은요,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그런 방안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미루지 않고 지금 시작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요, 다음 정보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